자,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초창에 LLM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초거대 AI라는 용어가 한국말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초거대 AI는 LG에서 챗 GPT보다 훨씬 더 큰 모델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초거대 AI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화하면서 좀 통용되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슈퍼 자이언트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좀 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거대 AI가 GPT라는 거예요. 오픈 AI의 GPT. GPT가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웹문서와 뭐 위키, 뭐 다큐멘테이션, 뭐 SNS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그 변별력 없이 그냥 좀 정제해가지고 모델에게 그냥 다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너는 뭐 챗봇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림을 잘 생성해내는 AI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 해주지 않고 너는 언어를 잘 이해해봐. 그냥 이 텍스트, 다양한 언어를 잘 이해해봐. 그냥 영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해봐. 라고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놓은 게 GPT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가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3.5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GPT-4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훨씬 더 큰 거대 AI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LLM에 대한 용어, 그다음 초거대 AI라는 거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초거대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들이 필요한지 단순하게 아까 챗 GPT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그 챗 GPT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GPU가 필요하고 수많은 어떤 어, 그 컴퓨터들이 필요하고 뭐 TPU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는 GPU고 TPU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GPU보다 TPU가 훨씬 더 비싼 장비고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하드웨어들을 여러 개를 다뤄야 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 초거대 AI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자체도 못하고 연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 파워 말고도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클라우드 플랫폼은 우리가 가상화 환경으로 여러 대 PC를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끔 병렬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값이 들어오면 수많은 가상화된 PC에서 각각 그 연산을 분담을 해서 병렬로 처리한 다음에 결과물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거대 AI는 단순히 PC 한 대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챗 GPT를 정도를 쓴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지 여러 특정 개인 PC에서 결과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컴퓨팅 파워와 인프라를 가지고서만 나올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자, 모델이 뭐라고요? 데이터를 학습한 것들, 그 패턴을 찾아낸 것들, 펑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챗 GPT라는 건 뭐예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클로즈드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GPT-3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클로즈드 소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GPT를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을 받고는 API를 열어줬지만 여러분들에게 GPT 소스까지 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오픈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클로즈드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예 오픈을 한 것도 있어요.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챗 GPT보다는 좀 더 단순한 건데 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오픈으로 아예 소스까지 다 넘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그마한 컴퓨팅 파워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하는 쪽은 웬만한 스타트업이라던가 중소기업에서도 소스가 다 있으니까 요거 자기들 쪽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아예 AI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허브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허깅 페이스라던가 뭐 리플리케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모델을 이제 그 깃허브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오픈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이제 상용화도 하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료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런 언어 모델을 제공해주는 파운데이션 영역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아예 소스까지 다 제공해주는 오픈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클로즈드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엔드-투-엔드 앱스라고 해서 이런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전이라는 것도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을 만들어내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얘들도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독점적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앱들을 이런 식으로 굳이 6번과 7번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깃허브는 대부분 이제 랭귀지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프로그래밍 소스를 다 생성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유료로 돼 있어요. 깃허브. 근데 깃허브에 가장 지구상에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유료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진짜 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코딩을 요즘은 직접 다 한 줄 한 줄 안 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짜주는 코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에서 찾아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AI 모델을 이용해서 코드를 아예 제너레이션 해줘 버리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자체는 비용을 내서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대 AI를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시장 구분도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AI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엔드-투-엔드 앱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앱들만 보고 초거대 AI를 뭐 이런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거대 AI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인프라와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델들, 언어 모델들을 실제 응용 서비스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다시 좀 재정의를 해보고 좀 쉬었다 하겠는데 이 챗 GPT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GPT라는 거대한 언어 모델을 채팅을 잘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된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GPT라는 게 뭐냐면 can 다음에 you가 나올 확률, you가 나온 다음에 please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come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here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단어가 얘가 나온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그 다음에 얘가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얘가 나왔을 때 어울리는 단어를 사실 유추해주는 단순한 생성형 모델이에요. 자,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랬죠. 분류도 해주고, 서머라이제이션도 해주고, 뭐 PPT 형식으로 만들어놔 PPT 형식으로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모조리 그냥 단순화 시켜보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생성해내는 단순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좀 예를 더 들으면 요만큼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요 하나의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 can you please come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냐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고요. 좀 더 챗 GPT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겠죠. 그 전에 나왔던 질문들에 나왔던 모든 단어들의 시퀀스까지 다 문맥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커니즘은 그냥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 사실은 추정해주는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단어들 간에 어떤 놈이 핵심 문구인지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서 핵심적인 문구들만 잘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교육을 해보잖아요. 제가 대화를 수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시간에 지금 딥러닝하고 챗GPT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딱 그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걸 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거기에서 커다란 줄기라든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대한 언어 모델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단어들을 다 똑같은 가중치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너러레이션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를 중간에 핵심적인 어구들로 압축해내면서 기억을 해서 사실은 그 다음 단어를 추정해내는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들로 돼 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AI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엄청난 수학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고려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챗봇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말 그대로 챗봇이에요, 챗봇. 자, 과거에도 그러면 챗봇이 없었느냐? 사실은 1960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뭐 튜링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심볼릭 AI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대에서도 지금 앨리스나 엘리자라는 챗봇이 있었습니다. 이 챗봇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고 사람처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다. 13살의 어떤 수준의 어린이다라는 어떤 트릭을 이용해서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AI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30% 이상이 이거는 그러면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일 수 있겠네 라고 판정을 해서 그 정도 통과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엘리자나 앨리스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2005년까지 룰 기반으로 챗봇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다 사람이 손으로 다 코딩을 해준 거예요. 어떤 질문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장을 파싱 해가지고 이러한 질문에 따른 거는 유사한 질문은 이런 형태이고 이런 질문들은 이런 답변을 해주면 돼 라는 것들을 다 룰 베이스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이제 도래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리 서비스라든가 알렉사 같은 에이전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음성으로 하게 되면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죠. 그렇지만 이제 특수한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는 주인님 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면서 이제 좀 자기가 잘한 거는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어느 정도 AI가 됐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라던가 퀴즈라던가 앤서링 하는 이런 AI들이 나와서 좀 더 훨씬 더 특정한 문제나 어떤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AI들이 나왔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 챗 GPT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챗봇들과의 넘사벽인 어떤 아웃풋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챗 GPT도 훨씬 더 지금 이제 챗 GPT 3점대에서 3.5, 이제 4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훨씬 더 거대한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답변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챗봇, AI가 있죠. 그런 것도 뭐 진짜 뭐 여자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모태인 것처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
챗봇 AI에 대한 역사를 좀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챗봇은 사실 언어를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답변을 내놓는 시스템인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AI가 언어를 이해했느냐라는 거는, 과거에는 이 언어 자체는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고 문법이 있죠.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그 사람은 뭐 잘못된 판단을 했다 했을 때 그 그는 전 문맥에서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부분도 따라야 되고 문맥적인 어떤 의미까지도 파악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적인 특성, 문법까지 다 이해를 해서 기호적인 어떤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전 세계적인 언어도 200가지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그들만의 하나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 200개 곱하기 200개의 곱하기를 하게 되면 4만 개의 어떤 그 번역을 하기 위한 룰이 나와야 되고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다 룰 기반으로 만들고 언어적인 특성, 문법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지금의 AI는 이런 형태를 뜨지 않고 비기호적인 접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언어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데이터만 때려 박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 번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I am boy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한국말로는 나는 소년이다, 뭐 중국어로는 뭐다, 뭐 프랑스어로는 뭐다, 이런 데이터셋만 엄청나게 많이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영어가 들어왔었을 때는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고, 중국어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번역을 해주면 되는지를 걔가 특징을 잡아서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코딩, 그런 룰이나 패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막 뜨게 되면 AI가 그것에 따른 번역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은 뭐예요? 언어별로 모델이 하나씩 있을까요? 그냥 거대한 AI 하나에 언어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기 같은 경우는 AI 모델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번역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다 언어별로 교차할 수 있게끔 모델들이 다 언어별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확도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AI로 하게 되면 번역이 뭐 사람보다는 정교하진 않아도 상당히 가져다가 고쳐서 쓸 만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는 AI는 이제는 문법을 따지지 않는다, 언어도 따지지 않는다, 실제 데이터만 뭐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식으로 번역하면 된다라는 입력값과 정답값만 엄청나게 때려 박아주면은 잘 이해해서, 뭐 속히 말해서 잘 이해해서 답변을 잘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주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이제 CNN이라는 거가 해서 이미지 처리 쪽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2015년도에 텐서플로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오픈 문화가 열린 거예요. 오픈 열렸고, 16년도에 알파고가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다가 쭉쭉쭉 가다가 이제 GPT-2가 버트 언어 모델이 나왔어요. 이 버트라는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인데 구글에서 버트라고 명명을 붙였어요. 그거가 이제 GPT-2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GPT-3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 AI를 통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왔어요. 뭐 번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약이라던가, 감성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는 해줬고, 그러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멀티모달 모델의 서막이라고 해서 달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달리가 뭐냐면은 텍스트를 막 글을 써주면은 실제 이미지를, 그 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 부합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에서 텍스트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형태로 아웃풋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후각적인 요리하는 냄새가 나왔을 때 갑자기 AI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군요. 이럴 때는 파송송, 계란송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이고,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은 네이버나 뭐 이런 거에서도 멀티모달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엔 텍스트로만 검색을 했지만은 이미지 검색 같은 게 가능했죠. 핸드폰으로 뭔가 딱 이렇게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하고 가장 닮은 이미지들이 검색돼서 나왔어요. 이런 것도 멀티모달 검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로만 입력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달리라는 서비스도 멀티모달 모델의 하나의 시조가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2020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했죠. GAI라고 해가지고 멀티모달의 생태계, 말 그대로 텍스트와 이미지와 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입력을 했었을 때 그 세 가지의 모든 자료들을 학습을 한 모델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뭐 이미지로라던가 동영상으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열릴 것이고 이 거대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지금 Attention is all your needs라는 이제 구글 논문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언어 모델을 이해하는데 그 장문의 텍스트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텍스트들이 마지막에 다음 단어를 애치가 하는데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 기억하고 뭔가 영향을 주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으니 이 수많은 문맥과 단어 중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어구에만 어텐션, 집중을 해야 된다. 말도 가중치를 높여야 된다. 라는 논문이 이 Attention is all your needs라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통해서 사전에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대 AI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과거에 없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고요. 뭐 퓨샷, 제로샷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거대한 AI를 만들다 보니까 퓨샷, 제로샷이 뭐냐면 힌트를 몇 개를 주게 돼서 학습된 거대 AI에서 좀 더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어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로샷은 실제로 힌트를 안 주고 그냥 질문만 던지는 거고요. 퓨샷은 내가 힌트를 몇 가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가장 유명한 위인들을 나열해줘. 예를 들어 이순신, 그 다음에 뭐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답을 예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질문에다가.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퓨샷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대 AI 모델 자체가 별도로 학습될 필요가 없이 메모리상의 퓨샷만 가지고 그 가중치가 학습돼서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잘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거대 AI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적용이 돼서 이게 지금 보면은 버트라는 모델이에요. 뭐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GPT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GPT-1이 있었는데 처음엔 512 토큰이에요. 말 그대로 단어가 들어오면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400 몇 개의 문장만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측하는 값도 522 토큰 정도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단문만 답변이 가능했던 형태가 GPT-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만들 때 층을 높게 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깊게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의 층이 아니고 여기도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을 셋을 한 12개 정도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딥한 모델이에요. 딥러닝이에요. 그런 형태인데 GPT-2에서는 어떻게 됐다? 이거를 2배로 늘렸어요. 더 장문의 인풋 값을 들어왔었을 때도 답변을 잘하고 출력값도 더 장문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이도 어떻게 돼요? 벌써 4배를 높였죠. 더 딥하게 들어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 GPT-3는 여기에서 또 2배를 높였고요. 여기는 2048 토큰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자 이상의 단어, 1500자 이상의 단어들도 입력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설도 써줄 수가 있는 거고 메일도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활용 범위가 커진 거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GPT-3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50만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GPT-4는 거기에서 10배가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GPT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챗 GPT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GPT 모델을 GPT-3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GPT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파인 튜닝을 했어요. 튜닝을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얘들이 Q하고 앤서 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잘하는 셋을 또 별도로 학습을 시킵니다. 챗봇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결과값을 얻어봐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결과값을 다 보고 수백 명이 거기에 대해서 너 답은 요거는 A야, A 학점이야. 너는 C 학점이야. 라고 그 AI가 뱉어놓은 답변에다가 이렇게 답을 넣으면 AI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지 내가 고득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고 3단계에서 강화학습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기법이 뭐 PPO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따로 문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AI끼리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자기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질문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단순하게 GPT-3를 써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챗봇처럼 대화를 잘할 수 있게끔 튜닝이 잘 되어 있는 LLM이 챗 GPT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GPT라는 모델을 거대 AI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챗 GPT보다 잘 못하나 봐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뒤늦게 유사한 걸 서비스를 냈는데 오답을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말 그대로 구글이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이제 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기도 발표하겠다라는 시연 장소에서 그게 나왔는데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져서 구글이라고 해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장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도 조금 위험하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잘 대답을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게끔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자, LLM의 종류와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언어 모델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델하고 MT랭 뭐 이런 모델이 훨씬 더 크죠. 챗 GPT 어디 있습니까? GPT-3 175 빌리언이라고 해서 아까 그 파라미터 수라 그랬죠. 근데 그거의 3배 정도가 되는 게 언어 모델도 있고 또 여기에도 비슷한 어떤 모델, 더 큰 모델들이 있고 뭐 블룸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메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언어 모델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GPT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거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델은 무조건 GPT-3보다 잘하느냐? 이제 논문 같은 게 보면은 뭐 문서 생성하고 뭐 분류하고 뭐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미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얘가 더 잘하더라. 얘가 더 잘하더라. 막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지금 잘 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 대화적인 부분, 그 창의적인 부분, 뭐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부분 해서 어떤 모델은 이게 람다 구글 모델이죠. 아주 큰 모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챗 GPT보다 리지너 뭐 이런 것들은 추론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대화는 어때요? 대화도 더 잘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뭐 보시면은 뭐 이게 창의적인 부분들은 람다보다 챗 GPT가 더 잘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언어 모델마다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했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어떤 거는 일단 거대 AI일수록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하는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챗 GPT의 뭐 LLM 비용 분석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관련된 언어 모델들을 공부하실 때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용어도 아까 이제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라고 해서 제가 제너레이티브 AI가 뭐야? 알기 쉽게 알려줘 했더니 챗GPT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인공지능 한 분야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답변이 가능하고 제너레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랜드스케이프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텍스트를 생성해내고 코드를 생성해내고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스피치, 음성을 생성해내고 비디오를 만들고 3D를 만들고 기타를 만드는 영역에 일단 모델들도 이렇게 많아요. 텍스트만 만드는 모델, 코드를 만들어내는 모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거대 AI들 모델을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화 했는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용만 하는 서비스들이 각 텍스트 영역에는 이렇게 있고 코드 영역에서는 이렇게 있고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분야별로도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고 그다음 파운더리 영역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 AI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과라는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지금 이제 텍스트 기준으로는 그냥 애플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겠지만 이제 멀티모달 AI로 우리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 사과를 이해할 때도 먹어본 어떤 시큼한 맛이라던가 이 애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이 애플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인풋을 가지고 말 그대로 텍스트가 아닌 인풋을 가지고도 이 애플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텍스트 영역에서는 챗GPT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앞뒤 여러 가지 문맥에서 사용되는 어떤 애플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멀티모달 AI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사과는 시큼하기도 하고 색깔이 여러 가지고 이걸 무슨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학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이게 어떤 특정 새인데 눈 주변에 있는 어떤 색깔을 눈 주변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맞춰내는 거야. 이미지에서 그림을 해서 색깔까지 맞춰내는 것들을 멀티모달 AI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LLM, 거대 AI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챗 GPT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거대 AI가 챗 GPT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사실 2021년도에 먼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이걸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무료로 소스를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개인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튜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데모를 쉽게 하려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예제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클릭을 하니까 해당하는 텍스트가 들어갔거든요. 뭐 에펠타워 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저녁 식단에서 피카츄가 저녁을 먹는 뭐 이런 거를 생성해 내라 라고 합니다. 실제 이게 실사 그림이라든가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아마 재밌게 하려기 위해서 실제 없는 데이터를 텍스트로 생성을 했고요. 그걸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스티브 디퓨전 가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텍스트가 전달이 됐고 거기에 있는 이제 거대 AI인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림을 그리는 AI 모델에 들어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생성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썼을 때는 좀 이미지도 많이 깨지고 좀 더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계속 그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서비스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요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스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컴퓨터 파워만 있으면, 어느 정도 파워만 있으면. 자, 그리고요. 뭐 미드저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로즈드된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디스코드라는 뭐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달리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실제 달리 API를 제가 직접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 같은데요. 자, 이 콜랩이라는 거 아시죠? 콜래보레터리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구글 이 콜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소스를 구동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G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관련된 소스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런타임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을 해가지고요. 해당해서 학습 모델을 돌리면 결과물들을 제 드라이브 파일에다가 떨궈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하는 거고요. 자, 단순히 이제 그 지금 보시면 패스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누가 자기가 튜닝을 한 거예요. 이거 공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모델 자체를 내가 이제 특정 어떤 클라우드 모델에다가 올려놓고 이러한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방금처럼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고 딱 만든 게 아니고 데모 페이지에서는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하는데 몇 가지 파라미터라든가 모델 같은 거를 막 선택을 하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지 생성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나는 애니메이션풍으로 잘 만드는 거를 하고 싶어.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뭔가 튜닝을 해가지고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풍으로 잘하는 걸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왕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재밌으니까 이왕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진행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스를 돌렸고 여기다가 뭐 텍스트를 이제 여기까지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돌아가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제 웹페이지가 하나 떠요. 웹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딱 뜨거든요. 떴는 가장 이렇게 밑단에 뭔가 결과물 URL이 이렇게 나와요. URL이 딱 생성이 되는데 그 URL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서 제가 뭐라고 그냥 쳤냐면 약간 그 생일자를 축하해 주는 거를 약간 웃기게 표현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딱 눌렀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GPT 소스를 가져다가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거를 상세적으로 약간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페이지를 제공을 해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세상이 왔고 사실 이 거대 AI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잠깐의 이런 화면 인터페이스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은 충분히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 쪽은 크게 이게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게 달리고요. 미드저니는 이제 독립된 클로즈드 AI 모델이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오픈을 해버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생성 모델에 따른 장단점,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길래
요거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실 때 각각 다 사용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것도 좋고 이러한 특징을 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스티블 디퓨전을 쓰시면 돼요. 이건 무료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례들을 보셨고요. 그다음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챗 GPT죠. 보시니까 제가 뭐 어떤 HTTP 리퀘스트를 날리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프로그래밍 해줘 했더니 이렇게 프로그램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챗 GPT이고요. 자, 오픈 AI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챗 GPT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오픈 AI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의 API를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챗봇의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문법을 교정한다라던가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라던가 어떤 텍스트로 뭔가 SQL 쿼리를 짜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SQL 쿼리를 만들어 준다라던가 어떤 거를 뭐 분류를 해줘라. 그래서 뭐 뉴스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게 시황 뉴스인지 뭐 채권 뉴스인지 뭐 해외 뉴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줘라 라는 것들도 뉴스들을 넣고 분류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영화에 따라 영화 어떤 내용을 뭐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뭐 이모지를 만들어 준다라던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볼 수 있는 게 오픈 AI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잠깐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Q&A를 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게 뭐 퓨샷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 라고 우리가 챗 GPT에게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를 알려주는 거야. 말 그대로 뭐 좋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은 방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Q를 이제 넣게 되면은 바로 답변을 할 거예요. 제가 뭐 귀찮으니까 그냥 동일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은 챗 GPT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답을 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여기가 답이 언노운이었군요.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대화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번역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라고 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은 영어로 대답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1977년하고 2005년 사이에 여러 개가 릴리즈 됐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퓨샷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한 답변인데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네요. 좀 더 부연 설명까지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아마 추정하기로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답변까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Q&A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면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애플하고 페이스북하고 페덱스라는 게 있는데 애플은 카테고리가 뭐냐라는 건데 하니까 테크놀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존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유통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유통도 아니고 애들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로 분류해도 되는데 이제 아마존은 워낙 이제 그
그 아마존 사이트, 웹사이트가 이제 뭐 책부터 팔았지만은 쇼핑몰로 아주 이제 전 세계의 쇼핑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갑자기 분류를 해내기 시작했죠.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에 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에 수많은 이 아마존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어떤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글을 바탕으로 나는 이거를 리테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탑피라고 하게 되면 이 탑피를 이렇게 높이면은 훨씬 더 뭐 자유도가 올라가고 뭐 이거를 좀 낮추면 요거를 뭐 좀 더 낮추면은 뭐 0.5 정도 하게 되면 좀 더 창의적이지 않게 답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유쾌하거나 뭔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어떤 글들, 창의적인 글들을 원하면 이런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조정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실험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리스트 해가지고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합해서 랜덤하게 이름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주석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놓고 서브밋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파이썬으로 코딩을 딱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결과물 눌러보면은 이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조합돼가지고 이름이 100개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코딩,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코딩이지만은 이런 것들 이제 다 AI한테 생성시켜 놓고 우리가 맞게 고쳐서 변수명 막 고쳐서 쓰는 세상이 이제 열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파인데요. 지금 그 AI를 지금 서비스가 지금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AI 스타트업에 실제 이렇게 복면을 딱 벗겨보니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오픈 AI가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고요. 말 그대로 그건 뭐냐면 실제 뭐 대단한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술들이 뭐냐면 결국은 다 오픈 AI의 GPT라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껍데기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꽃 그림만 잘 만들어주는 우리는 AI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꽃에 대한 어떤 프롬프트를 더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꽃 이름 중에서도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꽃 이름도 있고 그 꽃 이름이 실제로 꽃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다이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꽃 AI에서는 그 난을 꽃의 난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AI 서비스에서는 뭐뭐 난이라고 하면 뭐 전쟁에서 뭐뭐의 난이 일어났고 이런 그 난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꽃 AI에서는 그 난을 정확히 꽃의 난이라는 걸로 지금부터 나오는 대화들은 꽃에 대한 용어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만든 것 뿐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 넣고요. 그 앞에다 프롬프트를 이건 꽃에 대한 얘기야 라고만 넣어가지고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꽃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는 AI를 만든 거예요. 서비스를 만든 거라는 거죠. 얼마만큼 스타트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겠는지 일단 감이 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픈 AI에 위스퍼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동영상이라든가 음성 데이터가 들어오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 인식 AI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특정 유튜버가 아주 뭐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는 아닌데 그 기술을 잘 트렌드를 읽어서 잘 전달해주는 유튜버인데 그 친구가 아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API를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면은 텍스트를 다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내 거 쓰면은 싼 가격에 줄게. 내가 API 이용하는 만큼 보다는 조금 더 붙여서 너희들한테 서비스해 줄게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전문적인 기술 회사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챗 GPT를 써볼 텐데 이 챗 GPT를 좀 쉽게 쓰려면 구글에서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 말 그대로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을 위한 챗 GPT라고 해서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아마 요거를 이제 설치하는 게 나올 텐데요.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구글의 오른쪽에 챗 GPT 검색 결과가 동시에 뜹니다. 여러분들 구글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업무 하시는데 구글 많이 쓰는데 구글 이렇게 이렇게 챗 GPT는 무엇인가요? 한글로 답해 주세요.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일단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오른쪽에선 실시간으로 이게 챗 GPT의 결과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오픈 AI의 챗 GPT 결과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어떤 것들도 익스텐션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챗 GPT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익스텐션을 깔잖아요. 요런 것들을 설치해서 깔면은 보면 지메일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럼 요런 아이콘이 하나 뜹니다. 요런 아이콘이 떠서 요걸 딱 누르게 되면은 요런 창이 떠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저기 저기 부서에 생일자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 축하해 달라라는 메일을 하나 작성해 줘 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었네요. 제가 오늘 팀원들에게 주간회의 시작 메일을 작성해 줘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 가지고 바로 여기 인서트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메일 본문에 딱 들어가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서비스 과연 개발 공수가 많이 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크롬 익스텐션 만드는 거 저도 한번 최근에 찾아보니까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익스텐션 만드는 게 다 이제 방법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뭐 파이썬 코드나 이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은 챗 GPT를 해서 유튜브의 내용을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익스텐션 깔아가지고 유튜브 보시다가 유튜브 내용 다 보셔야 되잖아요. 제목만 보고 유튜브 다 띄엄띄엄 보시거나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잖아요. 요걸 설치하잖아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텍스트로 다 삽시간에 나옵니다. 그럼 요 내용만 가지고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챗GPT에 보내가지고 요약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내용을 요 내용만 딱딱딱 보고도 무슨 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아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긴미 서머리라는 또 플러그인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뉴스 기사를 이렇게 지금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뉴스 전문을 다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익스텐션을 깔게 되면은 요 아이콘을 익스텐션을 활성화해가지고 그걸 딱 누르게 되면 얘가 해당하는 페이지 내용을 그냥 바로 서머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재사용 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사 버튼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챗 GPT라는 거 쓸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가장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설치하고 가시라라는 건데 사실 이 챗 GPT가 한글이 사용되는 거는 0.012%도 안 된대요. 말 그대로 대부분 학습되는 데이터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한글로 들어가면 한글로 되어 있는 학습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한글을 먼저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을 태우고 모델에서 나온 게 영문으로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 GPT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써보시면은 쉬는 시간에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답변이 한글은 늦게 나와요. 천천히 나와요. 그리고 생성이 짧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중간에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프롬프트 진위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습니다. 프롬프트 진위를 해서 번역에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여기에 화면에 챗 GPT 화면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로 입력하고 번역에서 질문이라는 걸 딱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PC에서 먼저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 서버 이제 그 GPT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쪽에는 실제 영어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빨리 오거든요. 빨리 와서 다시 클라이언트 이 브라우저 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끔 단순히 번역 시스템만 처음과 뒷단에 붙여준 거예요.
요것만 해줬더니 지금 한글로 입력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대화를 하려다 보면은 영어로 하게 되면 일단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번역기 돌려가지고 넣고 번역기 넣고 계속 브라우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도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용하거나 단순한 채팅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AI 프롬프트라고 해서 AI 이런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챗 GPT를 잘 사용하려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지금 보면 이게 다 프롬프트입니다. 보면 아웃랭크 기사를 뭐 작성해줘. 아니면 블로그 기사를 쓰는데 아웃라인만 작성해줘. 이런 것들로 미리 대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넣을 때 얘를 딱 선택을 해줍니다. 얘를 딱 선택을 해주면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챗 GPT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프롬프트로 블로그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줘 라고 추가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러면 실제 챗 GPT에 대한 설명이 쭈루룩 나오는 게 아니고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들려면 뭘 사용해야 되고 뭐 설치 부분 뭐 여러 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게 잘 아웃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그 아웃라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웃라인 하나마다 목차마다 그걸 가지고 그런 부연 설명해줘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블로그의 기사들을 아웃라인 맞춰서 하나하나씩 생성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롬프트 개념이라던가 AI의 어떤 그 GPT의 어떤 습성을 모르면은 몇 가지의 쿼리를 이렇게 날려보고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접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블로거들이 이런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글 쓰는 것 자체가 지적 노동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챗 GPT로 자동화를 해서 생성해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이 뭐냐면 먼저 아웃라인을 만든다. 아웃라인별로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제 리턴 받잖아요. 챗 GPT로부터.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던가 뭔가 워드 창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요것을 또 자동으로 챗 GPT에게 하나하나씩 던져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블로그 하나가 긴 장문의 블로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단 여기서 이제 트릭이 뭐냐면 GPT-3가 어땠다고 그랬죠? 2048 토큰 정도 지원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GPT하고 통신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얻을 수 있는 텍스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문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얻어내려면 한 번에 질의와 응답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제약 환경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챗 GPT를 잘 사용하려면 적당히 끊어서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질문을 하고 전체적인 목차를 먼저 달려라고 하고 그 목차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줘. 표로 정리해줘.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야지만 그 이제 서브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뭐 키워드를 추출해낸다라던가 대표어를 추출해낸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장문에 글을 놓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들을 알려줘 라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런 프롬프트를 선택을 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롬프트 도우미 같은 게 이런 익스텐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토픽별로 어떤 활동에 따라서 그런 프롬프트가 다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너럴하게 그나마 수백 가지의 어떤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도메인에 특화되고 비즈니스 특화되어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든다면 이런 뭐 개발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텍스트를 같이 질문과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단 그게 이제 2048 토큰 안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너무 디테일하게 적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문으로 키워드 중심으로만 던져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롬프트와 함께 부연 설명과 함께 본인이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출력해 달라라는 부연 설명들을 덧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뉴빙이라던가 이제 구글에서 보면은 GPT의 그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2021년도 6월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신 데이터에서는 답변을 못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실제적으로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걸 설치했더니 오늘 한국 여의도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답이 오늘 여의도 날씨는 57도, 약 14도이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고 있고 맑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뭐 에큐웨러라는 서비스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챗GPT가 뭐예요? 구글 검색 결과를 먼저 그 스크래핑 해가지고 그 정보로 대신 대답을 해준 거죠. 말 그대로 최신 정보는 자기는 학습한 게 없지만은 지금 검색 결과를 먼저 그 컨텍스트를 갈무리 해가지고 그거를 챗GPT한테 요거를 이쁘게 요약해서 전달해 라고만 프롬프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최신 정보에 대해서 챗GPT가 얘기를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개인이 그냥 검색 먼저 API 이용하게끔 먼저 구글 쿼리 먼저 날리게끔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상단에 있는 검색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GPT 보고 잘 답변을 해줘. 뭐 블로그 형태로 얘기를 해줘. 아니면 뭐 500자 이하의 대화로 잘 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만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빙이나 구글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인 유저 한 명이 이걸 만들 거예요. 최신 데이터를 챗GPT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자, 얼마만큼 우리가 개인 한 명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배웠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활용 사례 중에 여러분들 여기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논문 요약이라던가 추가 질문이라던가 추가 연구 방향이라던가 관련 레퍼런스까지 나열해 줄 수 있게끔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논문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이 깔리면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보니까 해당하는 논문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읽고 추가 질문을 너가 한 5개 정도 만들어. 그리고 추가 그 논문에서 다음에 연구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이해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뭐 3가지를 더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레퍼런스도 더 표현해줘 라는 거를 프롬프트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논문에 대한 거 나오고 여기에 따른 이제 결과들 향후 연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챗GPT API 그냥 API 하나에다가 프롬프트만 때려 박은 거예요. 이 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답변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서비스를 만든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활용 사례 10번까지만 좀 보고 얼마든지 우리도 챗GPT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상상을 해보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